네, 어젯밤 또 인디애나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4월인데 올해 들어서 벌써 총기 난사 사건은 147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일부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600씩의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난 2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를 받게 되는 주민들은 과연 언제쯤이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25%는 대학 입학을 연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좀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작년엔 그나마 팬데믹으로 이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조용했는데요. 아하.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네. 총기 폭력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무려 14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총기 난사 사건은 이제 매스 슈팅, 그러니까 대형 총격 사건으로 희생자가 최소 4명 이상 나온 걸 말합니다. 네. 오늘이 4월 16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2021년 올해 들어서 106일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147건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매일 하루에 한 건 건꼴 이상이네. 이상 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CNN은 지난 한 달 동안 4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네. 희생자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이 45건 발생했다는 건데요.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 16일은 한인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큰 슬픔과 충격을 안기게 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스파 3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한인 포함해서 6명의 아시안, 그렇게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었죠. 네. 그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44건의 총기 사건이 더 벌어진 겁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인 3월 17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 지역 스타크튼에서 추모식을 준비하던 5명이 드라이브 바이 슈팅에 이제 총에 맞았는데 다행히 이들은 그래도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요. 네. 18일엔 오레건주, 20일엔 텍사스주 휴스턴과 달라스, 필라델피아. 그런 뒤 이제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 애틀란타 총격이 있은 후 약 일주일 뒤인 3월 22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네. 마켓에서 범인이 총을 난사해서 경찰 1명을 포함한 1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런 총격 사건은 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라바마주, 테네시, 버지니아, 시카고 어디 할 것 없이 미 전역에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 무려 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3월 26일 같은 경우엔 필라델피아, 테네시주 멤피스, 버지니아주 2곳, 그리고 시카고에서 각각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하루 새 5건이 보고됐고요. 네. 그리고 남가주 주민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 31일에는 오렌지에 그 사무실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 벌어져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자들 중에는 어린 아이도 포함됐었는데 이때 엄마가 그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채로 숨진 채 발견돼서 아이를 끝까지 보호해주려는 그 모성애 때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고스트 총기로 불리는 조립 총기 부품의 확산을 저지하고 또 위험 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들을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등의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게 지난 8일이었는데요. 네. 꼭 일주일 만에 또 인디애나주에서 8명이나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걸 보면
미국에서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금 꼽히는 이 총기 참사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큰일이에요. 정말 요즘 들어서 오히려 더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서 소식 전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네, 이 미네아폴리스 사건은 뭐 아직 그 사건 동기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모두 다 직원들이 페데스 직원들이 사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않나 그냥 추측만 지금 가능한 건데 네. 확실한 동기가 이제 뭐 조사 결과 나오겠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600 현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지급은 되고 있습니까? 받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허. 아직까진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이건 지난 2월 23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급함을 포함한 76억 달러 규모의 자체 코로나19 구제 패키지에 최종 서명한 데 따른 거였는데요. 이 연방정부 경기 부양 체크와는 그러니까 다른 거였죠. 그렇죠. 다르죠. 뉴섬 주지사 최종 서명으로 저소득층 대상 1인당 현금 $600 지급이 확정됐었고요. 이에 따라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르면 그러니까 4월 지금 이달부터 한 사람당 $600 체크 받게 된다고 저희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 이제 기자 리포트 네, 통해서 네. 전해드렸고 그 한인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던 걸 기억하는데요. 지급이 시작된다던 4월 지금 이미 됐는데 자격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이 주민들 아직 못 받은 주민들은 난 언제쯤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는 있나요? ABC 방송이 전한 걸 보면 네. 자격 조건이 되는 그 부류에 따라서 현금 지원 받는 시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칼 EITC라고 아하. 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인데 네. 이에 해당해서 $600 받게 되는 이 주민들은 아하. 4월 15일 어제부터 이 페이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세금 보고를 했다면 네. 어제부터 이제 페이먼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페이퍼 체크로 받게 된다면 우편 배달이 되는데 최고 3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월 2일 이후에 세금 보고한 경우 디렉트 디파짓은 최고 45일, 또 페이퍼 체크는 최고 60일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ITIN 어허. 이걸로 세금 보고한 경우 또 지원받는 데는 이게 마찬가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어서 네, 네. 그 Individual Tax Payment Identification 그렇죠, 넘버죠. 그걸로 세금 보고한 경우 방금 전해드린 그 시기대로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SSI, 소셜 시큐리티를 받거나 또 이 SSP, 또 CAPI 이 지원자들은 좀 다릅니까? 네, 조금 다릅니다. SSI, SSP 생활보조, 또 CAPI 이건 Cal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 이민자들 이민자. 위한 거죠. 네. 이들은 일단 현재 페이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페이먼 받게 된다 하는데요. $600 지원금 시기는 좀 늦어집니다. 네. 5월 다음 달 말부터 해서 6월 초쯤부터 이때 $600 현금 지원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캘웍스가 있는데요. 이들은 가장 먼저 $600 받았습니다. 이달 초에 이미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에 관한 문의는 1800-852-5711 852-5711번으로 전화하라고 이제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에 한국어 지원은 없는 듯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25%가 대학 입학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주니어 어치브먼트 앤 시티즌이란 곳에서 벌인 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4명 가운데 1명꼴은 대학 입학 플랜을 늦춘 겁니다. 미 전역에 대학을 가지 않은 13살에서 19살 사이 10대 청소년 2,000명과 또 고등학교 졸업생 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25% 응답자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가는 계획을 연기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연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대개 이 팬데믹에 의한 재정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네.
대학 가는 계획을 연기했다고 답한 응답자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가디언으로부터 대학 등록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게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생들도 좀 현실적인 시선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당장의 그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연기했고요. 또 일부는 무기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커리어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직업 훈련 같은 거, 그렇겠죠. 그리고 대학 후에 취직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실질적으로 네네, 벌 수 일하는 있는. 쪽으로 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갈 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종적인 차별이 좀 있겠죠. 맞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네. 11학년과 12학년생들 가운데 흑인 학생 60%, 그리고 히스패닉계 59%, 거의 비슷한 비율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는데요. 근데 이제 백인 학생들로 가보면 이 비율이 45%로 조금은 낮아지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안 학생의 경우에 이 비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UC 계열 지원자가 역대급으로 많다는 소식을 이번 주에 전해드렸는데 한인 학생들도 타격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LA 타임스에서 소개한 히스패닉계 학생을 네,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한인 학생들도 보니까 여파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죠. 옥스포드 고등학교. 한인 학생들 많이 재학하는데 네. 사실 거기는 워낙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웬만큼 학교 성적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시니어 졸업생 가운데 한인 학생 중에 이제 GPA 4.3 받고 해서 UC 계열 중에 뭐 UCLA, UC 버클리 당연히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입학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불합격 통보를 받고서 좀 실망스러워한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게 됐고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대학을 연기한 학생들까지 이번에 함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아졌고 거기에 SAT 시험도 작년에 이제 못 봤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단순히 GPA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입학이 이제 보장되지는 않는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불합격 통보받은 학생들이 많아서 실망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래서 이제 플랜을 일단 학교 입학한 데 가서 2년 후에 이제 트랜스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로 들어갔다가? 커뮤니티 컬리지만은 아니더라도 일단 다른 입학 이제 받은 그런 쪽으로 갔다가 성적 잘 받아서 원하는 그것도 학교로 좋은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